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차이나 포커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지난주에 한 주 쉬고요.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정정영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지난주와 이번 주를 거치면서 가장 큰 뉴스는 지난번에 CXMT 상장 이후에 로봇의 가장 뭐랄까 주목받는 회사인 유니트리가 상장을 해서 대히트를 쳤어요. 네, 맞습니다. 네, 중국에서도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었고요. 네, 어느 정도 인기였는지 먼저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당첨 확률이 0.018%였습니다. 아, 그 직전에 그 기관 투자자들이 네. 대략적으로 예상했던 그 당첨률도 네. 사실 0.02에서 네. 0.03%로 CXMT보다 더 경쟁이 심할 거다라고 네.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낮게 된 거고요. 근데 제가 요거는 이제 뭐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저 아는 분의 그 지인께서 네. 유니트리 청약이 당첨되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래도 당첨되고 몇 주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한 번 하면 500주를 받게 됩니다. 오, 예, 그렇군요. 예, 예. 아, 근데 그게 되면 많이 받고 안 되면 아예 못 받고 이런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500주를 받으셨다고 해서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이게 아무래도 CXMT에서의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CXMT도 초기 그 공모가는 상당히 낮았는데 첫날 거래는 7배인가 그때도 뛰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야 이거 시작하자마자 7배 먹은 거니 사실상 거의 반 복권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열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궤적을 보여줬죠? 네, 이번에도 첫날에는 460%가 네. 올랐고요. 뭐 오늘은 조금 이제 어제 많이 오른 거에 비해서 이제 좀 숨고르기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아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창판은 상장 이후에 5거래일 동안 상한 제한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첫날 대략 한국 돈 환산해서 한 70조 원 정도 수준으로. 예, 맞습니다. 예. 시가총액이 그렇게 됐고요. 지금 오늘 한 18% 정도 빠져서 60조 원 초반, 50조 원 후반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전 세계 이제 로봇 회사한테 주는 그 어떤 시그널이라든가 어떤 상징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CXMT 같은 경우는 한국 돈으로 한 600조 원에 됐어요. 근데 네. 그 이 CXMT 같은 경우는 다른 여타 경쟁 그 메모리 업체들이 1000조 이상으로 거래가 됐기 때문에 그걸 보고 600조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러면은 그 유니트리가 이 정도면 다른 나라에서 로봇이 상장돼도 이 가격을 기준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저거보단 다른 것 같아요. CXMT보다는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게 유니트리가 조금 높은 편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 CXMT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 느낌이 좀 강하죠. 네.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탑티어 그룹들과의 뭐 기술력 차이라든가 점유율 측면에서도 전체적으로 밀리는 감이 있다면 유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뭐 에지봇이라고 하는 중국의 또 다른 대표 휴머노이드 기업이죠.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그 기업과 투톱으로 지금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애초에 그 비교가 CXMT랑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게다가 이번에 자금 조달을 통해서 앞으로 3년, 5년 동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생산 능력 대비 뭐 수배 이상을 끌어당기겠다라고 선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자금 조달을 통해서 얻은 자금 가지고 더 좀 그 생산 능력을 넓혀가면서 글로벌 점유율을 좀 끌어올리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저희가 유니트리는 과거에 한번 공부를 하긴 했는데요. 유니트리가 만든 로봇이 어느 정도고 어느 정도 수준이고 생산 캐파는 어느 정도이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숫자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지금 앞으로 2025년 기준으로 약 5,500대 정도를 인도를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지금 올해 상반기, 2026년 상반기까지 이미 1.5만 대 인도를 했다라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 투자 설명서 기준으로 봤을 때 당시에 조달한 자금 가지고 앞으로 3년 동안 휴머노이드 로봇은 2.3만 대 정도로 생산 능력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거 5년 이후로는 지금 7.5만 대까지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성장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거다라고 선언을 네. 하고 있고요. 사실 그 유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로봇만 하는 게 아니라 사족 로봇으로도 유명하기 때문에 거기는 앞으로 3년 동안 3.5만 대로 늘린 다음에 5년 내에는 11.5만 대까지 늘리겠다라고 지금 알려놓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 유니트리가 사실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로봇의 거의 첫 번째 버전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걸 가지고 뭐 미국에서는 뭐 청소 로봇을 한다는가 뭐 이런 식의 뭐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얘네들은 이제 뭐 달리기도 한번 해보고 네. 막 이런 거 있는데 실제로 그 어디에 조금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사람 그러니까 호기심하고 실험 정신하고 여러 개가 섞여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예, 네. 예. 지금은 일단 알려져 있는 걸로는 뭐 연구소 실험실이라든가 네. 좀 전체적으로 실생활에 묻어든다라기보단 조금 더 랩 느낌에서 좀 아직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네. 혹은 대기업 물류 현장 같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제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미국 쪽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나 유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국내 매출 비중이 중국 국내 매출 비중이 한 60% 정도 되고 네. 해외 매출 비중이 40% 정도 됩니다. 음.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단일 국가로는 미국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 미국에서도 역시 비슷한 형태로 뭐 청소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물류 로봇 형태로 지금 사용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한번 보셨어요? 제가 실물로는 보지 못했고요. 네. 사실 뭐 유니트리가 지금 중국 현지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만들고 이제 렌트 형태로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 렌트 형태로 지금 빌려주고 네.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다음에 출장을 가게 되면 꼭 한번 가서 직접 만져보고 해볼 네. 생각입니다. 한 대당 얼마나 가격이 아주 비싸진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그나마 연구소나 이런 데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은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초저가 엔트리형이 650에서 800만 원 정도까지 네네. 된다고 하고요. 완전히 풀 사이즈로는 뭐 4억대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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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낙 네. 넓어서 네. 네. 그러니까는 뭐 몇백만 원짜리는 약간 장난감 같은 건데 움직이니까 신기하다. 네. 큰 장난감 뭐 이런 느낌이 들 것 같고 조금 더 사이즈가 큰 거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음식 배달 같은 거를 간단하게 해준다던가 네. 그런 프로그램 입력도 가능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사람들이 이제 로봇의 진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급형은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요. 네. 지금 저희가 막연하게 로봇이 너무 비싸서 접근이 어렵다라고 하는 걸 완전히 깨놓은 상태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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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일단 뭐 달리기도 잘하고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 이거 뭐 7초인가 8초에 100m 달리기 하는 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네, 가장 최근에 이제 예. 상장 직전에 공개를 했고요. 뭐 점프하는 로봇, 엄청나게 빠르게 달리는 모습까지 다 보여주면서 네. 실질적으로 지금 왕싱싱 CEO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그 단순히 학습을 일시적으로 했을 때는 사람들의 지시가 바뀌었을 때마다 매번 학습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비용 소요고 시간 소요가 된다. 이것들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의 실생활이라든가 아니면 공장에서 단순히 물류 로봇뿐만 아니라 훨씬 더 실용성 있는 로봇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학습시키기 위해서 뭐 점프라든가 아니면 물류 로봇이라든가 빠르게 달리는 다양한 형태의 그런 인간의 제스처를 계속해서 학습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일 그 유니티리 보면서 그 하나 느꼈던 게 중국의 어떤 그 창업 생태계와 스타트업 벤처 생태계가 꽤 많이 형성됐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부분이 CXMT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랫동안 적자를 했기 때문에 대주주들이 거의 대부분 정부 산하기관 그냥 지방 정부 뭐 이런 것이었는데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정부 산하기관들 지방 정부가 많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뚜껑을 따봤더니 의외로 대주주 지분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벤처 캐피탈 뭐 이런 쪽에서 세카이어 뭐 이런 데도 꽤 많이 자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CXMT의 상장의 그림과도 다르다라고 많이 네. 평가를 받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유니트리 같이 젊은 층, 90년대생의 젊은 층 그런 CEO, 창업자들이 공격적으로 그런 창업의 베이스에서 벤처 캐피털의 베이스에서 지금 커가고 있는 상태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접근하는 기관들도 조금 더 신선한 기관들이 많아졌던 것 같고요. 네. 그에 비해서 CXMT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워낙 오랜 동안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라는 이름 하에서 네. 사실 적자랑 무관하게 계속해서 이제 R&D 투자를 하고 어떻게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썼던 기관의 성격이 컸기 때문에 이번에 IPO 성격 자체도 저는 좀 달라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본시장도 빨리 각성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 중국에서 엔비디아의 H200을 도입했다라는 뉴스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2023년, 2024년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중국 쪽으로 H200 수출이 미국 쪽에서 승인을 했다.
미국, 중국 쪽에서는 아니다, 우리 받지 않았다. 이게 한 2년 정도 지속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9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렇게 중국이 H200의 소량 입고를 이제 확인을 했다라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고요. 대표적으로 바이트댄스와 텐센트라는 기업의 이름이 언급이 됐습니다. 네. 근데 뭐 그 규모가 생각보다 뭐 데이터 센터 하나 돌릴 만큼 뭐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1, 2만 개 정도로 지금 어.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기존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맨 처음엔 H200은 40만 개 정도 얘기가 나왔다가 네. 가장 최근까지는 10만 개까지 좀 줄었었는데요. 어. 이게 또 이제 개별 기업당 보유할 수 있는 규모가 그거보다 훨씬 더 줄어든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는 그 중국 정부가 막은 거예요? 미국이 막은 거예요? 이 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중국 쪽에서 막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게 내용들을 보면 일단 수입 자체를 허가를 해준 건 맞는데요. 대부분이 중국 본토에서 보관을 한다라기보단 홍콩에 두고 이걸 사용을 해라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와 반대로 중국 영내에서는 뭐 캠브리 코리아라든가 화웨이라든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중국판 엔비디아라고 얘기하는 기업들의 그런 반도체 칩을 계속해서 사용하게끔 만들려는 시도가 투 트랙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아. 지금 당장 미국 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으니 미국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오곤 하지만 아예 영내로 들어오기에는 지금 현재 중국 국내 기업들의 그 경쟁력이 그 정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투 트랙을 가지고 차별화를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중국의 AI를 학습시키는 그 AI 기업들은 굉장히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아무리 그래도 저기 미국에서조차도 뭐 일론 머스크가 따로 안 쓰고 우리 엔비디아 CPU 쓸 거야 이렇게 했던 것은 엔비디아 CPU가 범용성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원하는 AI 성능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판단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은 당연히 AI 기술자들은 다 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뭐 그 문샷의 키미슬이나 이런 것들의 성능들을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단순히 중국의 데이터 센터에서 이 정도 값이 나오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이거 나중에 한번 분석이 가능하시면 문샷이 어떻게 훈련을 시켰는지 좀 너무 궁금하거든요. 아, 네. 저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고 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는데요. 저도 안 그래도 그 키미 K3가 나오고 나서 네. 관련된 보도들이나 아니면 이제 내용들을 좀 봤었는데 결국에는 또 알리바바를 통해서 지금 알리바바의 홍콩이나 뭐 다른 지역에 있는 엔비디아 GPU를 이용해서 결국에는 학습 추론을 한 거다라는 네. 게 굉장히 공론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네. 알리바바는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네. 그래서 어느 측면에서 고민을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중국이 지금 뭐 우회의 방식을 통해서 미국의 반도체나 기술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건 저도 매우 공감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게 제가 감히 뭐 확인된 내용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저도 조금 더 스터디를 한번 해보고 네. 구체화된 뭐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좀 어느 정도의 증거로서 쓸 수 네. 있는 것들이 확인되면 바로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퍼포먼스가 나오려면 데이터 센터 값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데이터 센터가 즉 엔진이 안 돌아가면 쉽게 얘기하면 1500cc나 2000cc 가지고 경주장에 나올 수는 없는 거니까 뭐 3000, 5000cc 엔진을 달아야 경주장에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아무리 봐도 이거는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하나 그 궁금한 점 하나는 만약에 그렇다면 킴이라든가 이런 쪽은 어마무시한 적자가 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 다 훈련된 거를 자체 중국에 있는 전기를 돌려서 쓰는 데이터 센터에서 흡입할 수 있다면 흡수할 수 있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기 요금의 문제라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앞섰는데 네. 근데 만에 하나 사용하는데 계속 저 고급 모델을 써야 되면 이게 싸게 팔고 비싸게 훈련시켜야 되는 상황이라 코피 터질 수도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할까 너무 궁금하거든요. 저는. 저도 사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네. 지금 AI를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의 공통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중국의 그 킴이라든가 뭐 그 외에 나머지 그 대형 모델을 만드는 기업들이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절대 그치. 따라올 수 없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맞아요. 심지어 매우 낮은 가격으로 이거를 소비자들에게 뿌려내고 있기 때문에 네. 무언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심적인 네. 의구심이 엄청 커져 있는 상태다라고 저는 어. 보고 있습니다. 저도 AI처럼 추론을 하면 미국 그 AI 데이터 센터에서 훈련시켜가지고 추론 훈련까지 다 시켜가지고 그걸 떠서
중국 데이터 센터에서 돌려가지고 일반인들한테 파는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이용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고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네. 그게 맞지 않을까라고 기정 사실화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되면 미국의 AI 기업들이 정말 이제 잡을안석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아무리 그래도 전기 요금이 꽤 비싸니까 네. 중국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옛날하고 지금하고 전기 요금이 하나도 안 올랐죠, 중국이. 뭐 옛날에 뭐 10년, 15년 전보다는 오르긴 했겠지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전기료가 부담스럽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체감적으로 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쓰는 거가 우리는 요즘에 이제 에어컨 쓰고 막 이러면은 와, 전기 요금 이번에 많이 나오겠네. 막 50만 나와 100만 원 나와 막 이러면서 너무 비싼데 막 이렇게 되는데 그거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런 정도의 그런 생활물가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 생활물가는 워낙 저렴한 거니까요. 그 네. 유틸리티 말 그대로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물론 중국도 경계는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최근에 워낙 전력의 부하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경계는 하고 있지만 사실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는 아예 좀 결이 다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중국의 데이터 센터에서 돌려서 일반 소비자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으면 이거는 진짜 굉장히 큰 사건이다. 계속 이 생각을 저 머릿속에 하고 있어서 앞으로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H200 공급이 좀 됐으니 미중 정상회담 잘 돌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데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9월 달에. 네, 저는 사실 뭐 지난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고요. 미국과 중국이 유의미하게 다시 관계가 좋아지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9월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약 15년, 16년 만에 국빈 방문을 통해서 미국을 이제 갈 예정인데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9월에 간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가 유엔 총회 기간이기 때문에 네. 뭐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거나 관련된 일정들을 합쳐서 네. 대략 한 3박 4일 정도로 일정을 제가 처음에 봤었는데 네.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로는 하루 있다 온다 하더라고요. 네. 즉 전날 갔다가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하고 바로 중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그럼 전만 찍고 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근데 5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했을 때도 네. 매우 짧고 사실 사실 그렇게 크게 임팩트가 없는 상태로 네. 갔다 왔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시진핑 음. 주석이 다녀오는 게 무언가 양국의 외교적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전환점이 된다라든가 아니면 특히나 국내 투자자분들이랑 이제 얘기를 해보면 미국이랑 중국이랑 다시 친해지면서 그동안 우리가 반사수혜라는 이름으로 이제 얻어왔던 그런 이득이 어느 정도는 좀 훼손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같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그럴 가능성은 매우 극히 좀 작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죠.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뭐 할 거면 계속 왕래가 하면서 예를 들어 히토리 주게 뭐 예를 들어 블랙웰 다오 뭐 이런 식의 어떤 논의들이 구체화돼야 될 것 같은데 분위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가. 예, 맞습니다. 네. 참고로 5월 달에 미중 정상회담 하고요. 지금 9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미국에 간다라고 얘기했던 이 4개월, 네. 5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양국의 협상 대표가 얼굴을 마주보고 앉아서 협상한 경험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러면 뭐 나올 게 없네. 예, 사실은, 통화 한 번 정도 했고요. 대통령 만나기 전에 정상 만나기 전에 물밑 작업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지난번에 사실은 중국에서 회담할 때도 물밑 접촉은 꽤 있었잖아요. 여러 번. 네, 맞습니다. 그렇죠? 막판에 예. 물론 이번에도 막판에 좀 만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전혀 얼굴을 네. 보고 만난 적이 없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정영희 연구원께서 이제 미국도 일부 커버를 하시고 커버하시기 시작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하나 물어볼게. 트럼프가 워낙 벙카를 많이 쳐가지고 우리 이제 믿어지지가 않는데 뭐 김정은 만나겠다는데 뭐 불리하니까 그냥 던진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소식이 어떻게 타전되고 있나요? 일단은 만나고 싶다. 만날 거다. 그리고 11월 달에 만날 거다까지는 이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근데 11월에 얘기를 하는 가장 큰 건 중국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네. 11월 달에 열리게 됩니다. 그 자리를 계기로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을 하려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했던 말을 내일 바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오늘 했던 말을 또 오늘 바꾸는 사람이죠. 그래서 정확한 의중을 좀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아직 미중 정상회담 얘기도 잘 안 나온 상태에서 네. 이제 막 북미 정상회담을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북미 정상회담 역시도 뭔가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음. 그리고 트럼프 1기 때 이미 그 북미 정상회담이 한번 만났다가 이제 금방 깨진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가장 중심적인 게 핵일 텐데 아무래도 그거를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충분히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성과를 갖는 회담이 될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정정윤 연구원님과 함께 유닛 3 그리고 H200의 공급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등등에 대한 차이나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이야기들 한번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정윤 연구원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